송파갑에서 15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경선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 당했잖아요. 아마 시범 케이스로 컷오프 시킨 것 같아.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석동현의 자유통일당 입당과 비례대표 2번 등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지금 뭐 소식을 못 들었. 예. 제가 그러니까 예. 스트레이트로 저희가 전해드리죠. 예. 석동현이 자유통일당 입당하고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후보 등록을 할 때는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까지 정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조국 비례당 있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 이번에 성공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네. 제가 이제 딱 보더라도 전부 다 뭔가 논란이 되거나 의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다 비례를 전부 다 줬거든요. 앞번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선명하게 당했던 박은정부터 시작해서 쭉 앞단했고 또 네. 선명하게 싸웠던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거 갖고 했던 네. 가수 리아 이렇게 해서 딱딱 배치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건 비례 성공했다. 공천. 조국 입장에서.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석동현 전 지금 그 민주평통 총장인가? 네, 사무처장 갔다면 이거는 거의 지금 조국이 성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버금가는 그런 영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냥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딱 이거는 조국처럼 이건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성공한 딱 그 인재 영입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에요. 예. 최초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광화문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연일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네. 한동훈도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특검에 윤석열 똘마니로 봤어요. 그렇죠. 예. 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였죠. 그렇게 볼 때 정광훈 목사가 최초로 바로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광화문 집회에서 선언한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하고 아무 인연이 없었잖아요. 예. 전혀 없었죠. 예,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홍준표, 유승민이 원희룡이 다 합쳐갖고서도 10%가 안 될 때 영입돼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 되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만든 후보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정치를 하고 있던 석동현이 가장 가까이서 윤석열 후보 만들기에 나섰던 거고, 그 석동현이 바로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간 거예요. 여성이 아니니까 2번으로 간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 하고만 있을 거냐 이거예요. 저는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또 다른 정당은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지역구 후보도 없어요. 모아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례가 문제인데, 비례는 3% 이상이면 다 윈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국비자라고 하는 지금 신용어를 지금 자유파 국민들이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박사님 생각에 저는 동감하는 게 보수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정체성에 대한 다툼이 점점 전입가경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좌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투쟁 도구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그쪽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모든 투쟁 도구를 다 지금 동원해서 다 지금 그 무기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수파라고 하는 쪽은 무기고 없고 선량한 한 개 그냥 뭐 평온한 양떼처럼 모여서 이렇게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는다. 또 어떤 갈등에 대해서 대비책도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점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국회에서 물론 뭐 저도 뭐 폭력적으로 다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정상적인 투쟁과 국민을 설득하고 선동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쟁적 조직이 무기고 안에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석동현 그 분께서 그 자유통일당에 들어간 그 결정 자체가 단순한 뭐 어떤 권유나 이런 것만 갖고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뭔가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진 단상에서 서서 찍으신 걸 봤거든요. 네. 당대표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결이 좀 차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신문 기사는 못 봤지만 이미 그렇게 입당 정도 했을 때는 그거는 뭐 그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큰 건이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이거는 큰 건이고요. 이거 이제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일단 보는 거고 네. 또 글로 영입이 됐지만 그 석동현 처장께서 들어갈 때는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하필 그걸 자유통일당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건 싸우겠다는 저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싸우겠다는 거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죠. 예,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석동현일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송파갑 원래 정치 해오던 사람이 그 송파갑에서 15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경선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 당했잖아요. 그중에 그 지역에는 박정훈인가 뭐 TV조선 앵커하는 사람이 그냥 전략국전 받아서 제일 먼저 컷오프 당했어요. 아마 시범 케이스로 컷오프 시킨 것 같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니까. 초장에 그때 네.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측근이라고 특혜달라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건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승복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공천 정말 감동이다. 그렇죠. 석동현이 승복하니까 그 하루 전에 불복했던 김성태도 승복하고 이러면서 이른바 그 공천 관리가 바람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엄청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석동현이가 그러니까 굴고 나서 무소속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당의 그 입장을 따라줬어요. 예. 따라줬는데 최근에 자유통일당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석동현 성격으로 석동현이 먼저 찾아가서 나 국회의원 한번 그랬으면 불복했겠죠. 예. 이게 아니고 자유통일당에서 막판에 자신들이 내세울 후보 중에 상징성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하니까 지금 석동현은 입당 메시지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게 대통령 탄핵을 협박하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들과의 일대 결전을 앞두고 있는 선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면 가장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 부담 없이 자유통일당의 힘도 보태주고 또 그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석동현이 자유통일당이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입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오늘 입당은 이제 공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네. 후보 등록이 오늘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상대로도 예의를 딱 지키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의를 지킨 거거든요. 이제 이거 막상 상당히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